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, 김성환 시사평론가,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청와대가 참모진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재산 약 91억 원 가운데 금융대출이 무려 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끌 비투 의혹이 불거졌었죠. 김 전 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이 경기도 광주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. 자, 그런데 김기표 전 비서관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.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, 김 전 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부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무더기로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. 자,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거래 내역만 놓고 보면요. 자, 반부패 비서관과 이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부동산 업자들이 사실상은 의기투합해서 투기 동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김 전 비서관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사이에 거래 내역은 이렇습니다. 지난 2017년 6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광주 송정동 일대 땅을 대거 매입한 후에 땅의 일부의 지분을 김 전 비서관에게 모두 넘깁니다. 부동산 개발업자들은요, 지분을 넘긴 땅 밑에 그 인근의 토지를요,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. 게다가 김기표 전 비서관의 땅을 담보로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은요, 거액의 대출, 수십억 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손 변호사님, 이 정도 내용이면 글쎄요,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업자들과 동업해서 땅 투기를 한 것과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하는데, 투기와 투자를 이제 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지금 사안의 어떤 정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금액적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토지를 매입한 규모도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. 그 개발 사업에 같이 뛰어들어서 막대한 투자금을 같이 그 투자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땅을 담보로 물상보증이라고 하거든요. 담보대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동의해주는 정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지인이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남이 사야 될 땅을 대신 사줬다라는 개념보다는 개발 사업에 동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,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. 네. 나아가서는 청와대에서는 이게 투자 목적, 투기 목적으로는 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40억, 50억의 대출을 냈을 때는 네. 이 땅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가감한 대출을 그렇죠.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인 부탁이라기보다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서 개발업자들과 같이 공동 투자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내용 이외에도요, 이수희 변호사님, 지금 김 전 비서관과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사람들이요, 지난해 11월에 광주시청에 함께 민원도 넣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을 넣은 겁니까?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?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광주시청에 오수관을 설치해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. 본인들이 매입한 그 땅에 해당되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이 오수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오물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분, 네. 예, 그걸 그 정화조에서 걸러서 나가는 그걸 배관을 오수관이라고 그러거든요. 네.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임야 내지는 밭으로 보이는데 대지로 이거는 변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는 네. 이거는 대지로 바꾸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토지의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, 이런 의심까지 받고 그렇죠. 있다고요. 이게 왜냐하면 이 1km 밖에서는 이미 송정지구 개발을 하고 그렇죠. 있다고 하니까 이곳을 사놓고 또 여기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 되겠다. 이게 어떤 개발 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이 되니까 외려 밖에 인근 지역들이 더 득을 보거든요. 그렇죠.
제가 봤을 때는 이 업자들과 같이 그런 개발 이익을, 반사 이익을 보려고 이것을 미리 산 것이 아니냐. 네. 예,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런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았느냐. 그렇죠.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. 다시 LH공사 사태 때의 그런 상황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군요. 그런데요, 평론가님, 이 김기표 전 비서관이요, 이 땅 문제가 불거졌을 초기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준 것이다.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나온 의혹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 해명도 다시 또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서관을 그만둔 입장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가능하겠는가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니까 네. 경찰 수사를 통해서 투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이제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거래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우리가 투기 의혹이라고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볼 때는 동업자 관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. 뭔가 같이 동업을 해서 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은 받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거꾸로 해보기도 해요. 네.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뭐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상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을 산 다음에 지분을 당시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던 김 변호사한테 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그게 또 넘어가고. 그렇죠. 업자들이 김기표 전 비서관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을 받거든요. 그러게요. 만약에 그거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 납입을 못하면 그게 김기표 그대로- 전 비서관이 그대로 다 덮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다 허락하고 받게 해줬다. 그러니까 애초에 누구 땅이었는가 네. 여기서부터 의문이 좀 풀려야 그렇죠. 될 것 같고요. 도대체 왜 그렇게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뭔가 다른 부분에서 빚진 게 있는 것인지 그렇죠. 여러 가지 것들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